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시간 역시 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G 띄워주시죠. 자, 보시면 왼쪽으로는 리얼미터 결과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MBS 결과를 가져왔는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 지금 보시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그렇죠. 지금 최초로 이제 밝혀졌고 MBS 결과도 보면 지금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MBS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어서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전체에서는 긍정이 앞섰지만 중도층에선 또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더라고요. 전반적인 결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또 정리를 해보면 앞서 이제 그래프로 좀 돌아가서 보면 좋을 텐데 예, 리얼미터 결과도 예. 보여주시죠. 긍정평가는 내려가고 부정평가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MBS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긍정은 내려갔고 부정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가 이렇게 데드크로스는 부정이 긍정보다 더 높은 것. 우리가 주로 이제 금융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부정 지표가 긍정보다 더 높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데드크로스 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긍정이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정보다 더 높게 추세적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골든크로스다. 이건 또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임기 지금 2달여도 아직 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토 정상회의 나가서 다자 외교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긍정평가가 가라앉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뭐 일반적인 분석은 우리 폴폴 시간을 통해서도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경, 인, 구. 그러니까 경은 경제.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네. 워낙 뭐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하는 그 영향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지지율에도 부담을 주는 것이고 또 이는 인사죠. 네. 인사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도 다 그랬어요. 인사 뭐 그렇게 박수 받고 환영받지는 못해. 마지막이 이제 더 큰 이유가 되는데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신구 세력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분석은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시간 이슈 폴폴입니다. 정말 더 심층적으로 더 깊은 분석을 끄집어 내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래야죠. 뭐냐? 쉬운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일 돌아오면 좀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대선 후보와 또 당선됐을 때 그렇게 강조해서 외쳤던 통합, 이 이미지로 빨리 돌아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큰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 뭐 우리는 다 포용해, 그리고 협치해. 그걸 실천하는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민생을 현장에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것을 막 역동적으로 살피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가면 그게 스타일이거든요. 네. 스타일이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정 이유를 묶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스타일이에요. 빨리 그 큰 포용의 통합의 이미지로 대통령이 갈 때 하하 호 웃으면서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거든요.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MZ세대 2030 참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성 중도층에서 올라가는 그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스타일을 그렇죠. 바꿔서 통합의 이미지로 가야지만 지금 이 뭐 경제나 인사 구조 역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스타일을 바꿨을 때 훨씬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신 거죠. 그렇죠. 자,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금 중도층인데 MBS 여론조사입니다. 중도층인데 저렇게 중도층이 계속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이건 대통령으로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반응이 평가가 파죽지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중도층에서 왜 올라갈까? 너무 대결 구도의 전선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경찰국, 주 52시간 곳곳이잖아요. 인사, 검찰, 경찰 이러면은 이게 상당히 무거워지는 것이거든요. 국민들로서는 피로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대통령은 다 떨쳐버리고 출근할 때도 내 민생을 좀 챙겼습니다. 민생이에요. 어디를 가보니까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또 가볼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무항산, 무항심, 바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더 애를 쓰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빨리 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려워요. 대통령이 어려운 겁니다.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기어이 또
해내야 되는 자리가 대통령이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외 순방 나토에 나갈 때 김건희 여사 활동해야죠. 그럼 가만히 있나요? 근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가서 여러 가지 손도 제대로 이렇게 흔드는 것조차도 너무 긴장돼 있더라. 왜냐하면 국민들이 워낙 말이 많으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 이슈가 되면 이게 이제 가십거리 차원을 넘어서서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예. 뭐 옷은 어떻다. 모든 게 기사거리가 물론 되잖아요. 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반행보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순방 나토 정상회의 행보를 하면서 노출도 되고 주목받고 이게 이제 대통령의 호감도 올라가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이럴 때 김건희 여사에는 빨리 부속실 지원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할지 사회적 약자 그리고 봉사 이런 부분들을 김건희 여사가 더 집중적으로 살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교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메시지, 그 의미를 담아줄 수 있는 그 정교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정당 지지도도 좀 살펴보려고 네.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금 정당 지지도 보시면 모두 동시에 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보통 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반사이익이라고 하죠. 야당의 지지율이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다라고 보십니까? 실망이죠. 실망. 말 그대로 지금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그럼요. 예, 짜증과 분노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른바 정치 호, 혐오죠. 혐오, 혐오라고 하는 거죠. 혐오라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예. 국민의힘에 주목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다수당이지만 선거 패배에 타격도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부에 이제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수많은 갈등이 예.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시간이 걸려요. 더불어민주당은. 근데 제가 28%인데 아니 국민의힘은 두 번의 큰 선거도 이겼고 또 지금 대통령이 또 대통령 효과도 있을 테고 왜 저럴까? 3%포인트가 하락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죠. 이게 이른바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논란인 거죠. 계속해서 윤리위까지 내부 진통의 끊임없이 뭐 간장 이야기 나오고 뭐 미운 털, 머리털, 또 어깨짝 스매싱, 배현진 의원과 또 악수 패싱이 악수다. 뭐 수많은 이런 논란과 분쟁거리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예.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점이 맞죠. 그러니까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돌파력을 가지고 있다. 숫자는 적지만 의회에서 강력하게 추진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국민의힘마저도 지금 자주질환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둘 다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네요.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의원들 더 의욕적으로 아니 뭐 여야 간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시간은 더 핵심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민생 지금 손실보상 어떻게 하겠다 이런 데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원구성 협상도 밀려 있고 참 국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발휘해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당내 내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이준석 대표 리더십 흔들기도 지금 당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지금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있을 윤리위 징계 여부에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이제 윤리위로서는 계속 여론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이준석 대표에게 반드시 우호적인 분은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십시오. 이 조사 예. 결과를 보면 이게 징계해야 된다, 징계 반대한다. 사실 이렇게 보기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징계 여부를 물어보는데 하나는 어떤 진행 과정의 시점, 그러네요. 기준을 물어봤어요. 자, 수사 결과를 보고 아니 당연히 수사 보고 결정을 해야지. 그러면 수사 결과도 아직 발표 안 됐는데 무턱대고
집권 여당의 대표를 내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 조사를 징계해야 된다, 징계하지 말아야 된다로 묻든지 뭔가 좀 다른 식으로 물어봤더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징계가 지금 41.9%거든요. 근데 네. 수사 결과 보고 결정도 징계를 안 한다가 아니에요. 좀 더 실체적인 진실이 나오는지 여부를 저 근데 7월 7일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오늘도 조사를 하고 실제로 이 의혹과 관련된 이 조사를 하지만 그 조사가 지금 7일 전에 밝혀진다는 보장은 보장이 없어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체적인 지금 여론의 진행 방향은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이든 당의 중진들이든 성원을 그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지 마세요. 아니 우리 이준석 대표 여러 가지 뭐 충돌도 있었지만 그게 또 미운 틀을 박혔다고 보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당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제 더 이상 이러지 맙시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의견이 안 나오고 오히려 안철수 의원과도 거리가 두게 된다. 또는 장제원 의원도 이준석 대표를 몰아붙이는데 나섰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여론조사 결과에 숨어있는 의미는 이준석 대표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상황 봤으니까 민주당 상황도 봐야겠죠. 네.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선거에 이어서 지금 연이은 선거 패배를 한 만큼 핵심 과제가 이제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천 혁신된 정치 개혁이 지금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전개되는 내부의 상황은 이재명 의원의 당권 출마가 거의 유력시 예.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자,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걸 보시면 자, 이게 해야 되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당면 과제인데 자, 공천 혁신 등 정치 개혁, 개파를 초월하라 이야기예요.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거 하지 마라. 예. 개딸이니 양아니 이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세대 교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97그룹.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이 올라올 수 있는 마지막 이 팬덤 청사를 보십시오. 11.9% 팬덤 청사인데 예. 이은지 아나운서 이런 중차대한 과제 민주당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과제가 아니면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놓인 이 과제들을 얼마나 민주당이 소화해낼 거냐 또는 이재명 의원이 얼마나 이것을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예. 당대표가 된다면 녹여 넣을 것인가. 여기에 민주당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예,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국민의 이 목소리, 국민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